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격이 어떤 경우에 격이 변화되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격국이 변화시키는 그 원인에 해당하는 요소는 크게 보면은 이 사막과 또 지장 간의 본기가 터지 않고 중기나 여기 등이 투과되면은 격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격은 원칙적으로 월령에서 구한다고 그랬죠. 그럼 월령은 월지를 대표하는 것은 월지의 음양과 오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지가 소장하고 있는 지장간 중에 본기에 의해서 월지의 음양의 성격과 또 오행 중 어떤 오행에 속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월령의 본기에서 격을 찾는데 이 본기가 투관하지 않고 역이나 중기가 투관됐을 때 격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사맹지 또는 네 개의 생지라고 그러죠. 인신사에는 중기가 투관이 되거나 또 사고지 또는 사묘지라고 그러죠. 진술충미의 경우는 여기와 중기가 투관이 되거나 즉 본기가 진술충미의 경우도 본기가 투관이 되면은 본기에 의해서 격을 정합니다. 격을 찾죠. 그런데 본기는 투관되지 않고 진술충미가 역이나 중기 중에서 투관이 되면은 투관된 것이 그 월령을 지배한다고 그랬죠. 월의 주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격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또 지지에서 삼합이 발생하면은 격이 변화된다고 그랬죠. 또 대운에 의해서도 격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대운에서 이렇게 역이나 중기 이런 게 투관이 됐을 때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대운에 의해서 본기가 나타났다. 그러면 격이 역시 변한다고 그랬죠. 또 대운에 의해서 삼합이 형성이 돼도 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관격인데 이렇게 해묘미 삼합으로 인해서 인성격으로 바뀌었죠. 인성격으로. 이렇게 해묘미가 하면은 이 목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간목과 을목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포괄한다고 그러죠. 어, 그래서 그 인수격은 정인 편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격, 인수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해수가 음양 오행이 오행이 수에서 이제 해묘미 목국으로 변화돼서 이게 목의 성질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수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상관격인데 이렇게 본기가 투어지 않고 충기가 투했죠. 생지에서 이 장생을 얻었죠. 그러면 이제 이 제격이 된다는 것이죠. 예. 또 이게 이 임진에서 이미 투관이 된 거죠. 이걸 투출이라고 그래요. 투출. 여기 지장간에 임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투관이라고 합니까? 예, 이거는 일본의 천간의 왕세 강약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양간은 자신의 묘구에 통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반면에 음간은 자신의 묘구에 통근을 못 하죠. 개수는 자신의 묘구가 미토입니다. 미에는 정을기만 있을 뿐 수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간의 경우는 자신의 묘구에 통근을 한다. 이게 일본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관격이 되는 경우죠. 이렇게 자신의 묘구에 통근을 하면은 천간에서 임수가 비견 하나를 얻은 것보다 임수를 얻은 것보다 훨씬 더 이 월간의 임수가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서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게 정관격이 됐는데
이렇게 운에서 본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군수가 나타난 거라고 말씀드렸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제대로 된 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권력을 위임받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어, 이게 본기가 투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격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본기가 대운에서 나타난 경우죠. 이것도 역시 이 투관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거는 말씀드렸고 이제 대운에 이렇게 임수가 11월 달에 태어나서 본기가 투어지 않고 이거는 투출한 게 아닙니다. 투관한 게 아니에요. 음양이 이게 자평진전을 그런 식으로 돼 있지가 않죠. 이런 경우 대부분 이것도 기토를 인정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그건 자평진전 그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건 투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기인 무토가 투관되지 않고 중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격이죠. 그런데 이 제가 오술, 삼합을 해가지고 강성하죠. 그래서 이 제격이 관을 만난 거예요. 제가 왕에서 관을 생한 거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제격이고 상신이 된 거죠. 기토가. 그래서 이건 성격이 돼 있는 거죠. 성격이 돼 있는데 운에서 대운에서 본기인 무토운이 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칠살격으로 바뀐 거죠. 칠살격의 이제 재성을 보면은요. 이제 이 시기 판단은 이 무토가 되는 거예요. 이 칠살이. 칠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칠살을 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나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 연애 재면 부친도 될 수 있고요.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운 동안에는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남편도 또한 될 수가 있죠. 원칙적으로 관이 남편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무토가 오면 이제 남편이 떴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남편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체면 아버지가 되든지 부인이 되든지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재생사를 해서 돈 문제로 인해서 부인으로 인해서 부친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힘들어지는 이 운의 무운요. 이렇게 제격에서 무운이 오면은 이제 살격으로 격이 바뀐다는 얘기죠. 변격이 되는 거죠. 이게 운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투관이 된다든지 주로 삼합이 된다든지 논리가 같은 논리입니다. 이 대운에 의해서 변격되는 경우는 격이 변화되는 경우는 상권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 또 다양한 그 논점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격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언젠지 이걸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간단히 언급을 하는 것이죠. 또요. 대운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원래 이제 걸록격이죠. 녹곡격이 이때는 원령과 격은 걸록격이고 녹곡격이고 용신을 재와 관에서 찾는다고 했죠. 이거 그 정관이 왔네요. 이게 이제 용신이에요. 그러면 정관격의 유사하게 희귀 판단을 해야 돼요. 격은 걸록격이고 용신은 정관이에요. 이게 희귀 판단을 희귀 판단의 준거점 기준이 되는 것이 정관이에요. 그러면은 운에서 을목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상관운이 온 거죠. 상관 경관 운이 와서 이제 뭐 관제니 구설이니 이런 게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똑같은 경우인데 걸룩격이 정관을 용신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운에서 묘운이나 미운 또는 이게 운에 대운에서 하나가 오고 나머지는 세운에서 왔다. 그러면 이게 해묘미 목국으로 바뀌어서 이 경우는 식상격이라고 그래요. 음양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여기는 식신상관격이죠. 식상격이라고 원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이 격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 명리 공부를 거의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헷갈려하는, 많이 모르는, 심지어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명리 서적을 집필하신 분도 이 부분을, 자평진전 원문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기술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막과 관련해서 변격되는 부분인데요. 아주 일관성 없이 법칙을 제시하지 않고 카테고리로 나눠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삼합으로 인해서 변격을 인정한 경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일관성 없이 쭉 대부분 나열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직 평균전 서적 중에 이 부분을 일관성 있게 설명한 책을 보지를 못했어요. 소생도 이제 그러한 목마름 끝에 거의 한 7, 8년 동안 허덕이다가 그 뒤로 원문을 지속적으로 봤습니다. 원문을 본 지도 뭐 거의 30년 가까이 되니까요. 보고 또 보고 계속 비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규칙성이랄까요? 심유천 선생이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유천 선생의 뜻에, 이게 워낙 비기라 그런지 이 부분을 명문으로 표현을 안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놓은 것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 법칙성, 일종의 규칙을, 그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격을 하면은 어떻고, 그 부분에 보면요. 격이 변화돼서 좋은 선언 경우가 있고, 격이 변화돼서 선언 경우가 있고, 그 선언 경우는 그 격이 더 좋아진다는,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또 격이 변해서 불선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격이 마침내 붕괴된다, 깨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격이 깨진다, 붕괴된다 그랬으니까 패격, 합격 아닙니까? 이게 잘못 오인의 소지가 있죠. 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격이 변해서 불선하게 됐다는 의미가 뭐고 선하게 됐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격 자체가 파격, 폐격된다는 의미는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격이 변해서 선하게 된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놨죠. 예컨대 신금이 인월에 생하면, 신금이 인월에 생해서 제격이죠. 정제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병화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병화를 만났다. 즉 중기를 만났다는 거죠. 중기. 이게 본기가 투하면은 격이 안 변해요. 메인이 격은 원령의 본기로 잡는다고 그랬으니까 간목이 투하면 그냥 정제격입니다. 희귀 판단의 기준이 간목이에요. 간목. 근데 간목은 투하지 않고 병화가 투했다. 즉 중기가 생지에서 중기가 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는 이제 제격이었는데, 여기서 중기인 병화가 투해서 관격으로, 정관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제격보다 정관격을 옛날에 이 정관노이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더 귀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더 아름답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격이. 제격에서 정관으로 바뀌었으니까, 정관격으로 바뀌었으니까 더 좋아진다는 거죠.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요, 또 예를 든 게, 임수가 술을 생이다. 그러면 살격이죠. 식살격이죠. 그랬는데 여기에 봉신, 즉 여기가 투했다는 거죠. 여기가. 즉 본기인 그 칠살이 무토가 투하지 않고 여기가 투했다는 거죠. 칠살이 투하면 그냥 칠살격입니다. 이것도 그냥 칠살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투했어요. 여기가. 여기도 이걸 인정을 한다고 그랬죠. 음간의 여기죠. 그리고 신금의 에, 에, 이거는 관대지예요. 12운성 관대지죠. 그래서 신금이 투했으면은 여기 살격이
여기 금생수 하는 인수격으로 바뀐 거예요. 즉, 이 술이라는 그 술토 마을 그 고을의 군수는 이 신금이 되는 거예요. 신금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다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살상겁인 이게 살격에서 인성격으로 바뀌니까 흉격에서 인성격으로 바뀌었으니까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졌다는 거죠. 즉 여기 살격은 나를 평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상관으로 합사를 하든지 상관으로 대사를 해야죠. 이게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니까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렇던 애가 이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애인데 이게 인성이 되니까 인성격이 되니까 얘가 얘를 이게 격이 변화됨으로써 얘가 이제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얘를 주관하는 게 이 신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귀 판단의 기준이 이제 이 신금 인성이 되는 거죠. 인성.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희귀 판단의 대상이 이게 살격이니까 이거는 극을 받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역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요 수은용으로 해야 돼요. 재관 인식 인성격이기 때문에 인수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귀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극해서 안 좋게 하던 애가 이제 토생금 이게 이제 근이 되는 거죠. 여기이니까. 그래서 토생금 어, 금생수로 이게 이른바 살인상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인상생이. 그래서 이제 희귀가 이 설격에서는 귀신이었는데 이게 내가 그래서 통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이게 인격으로 인수격으로 바뀌니까 이 살이 이제 인수를 지탱해주는 서포트해주는 글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토성금 해주는 여기잖아요. 여기 신금은 여기 신정무의 이 여기에 통군을 한 거예요. 통군을 신금이 통군을 했다는 얘기는 술토가 천간의 글자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이 술토의 지장간은 고요한 상태로 쓰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천간으로 투간이 돼서 쓰임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쓰임. 자기의 술토가 신금이 쓰임을 이 신금으로 인해서 쓰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기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제격에서 이제 관으로 바뀌니까 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네, 또요. 변에서 좋게 되는 경우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면 상관격이죠. 근데요, 갑이 암장되고 여기서 갑목이 투간되면은 그냥 상관격입니다. 그냥 붙박이에요. 월령의 본기가 투간되면은 그냥 그게 그 메인 주된 격이에요. 뭐 변화되고 뭐고 할 여지가 없어요. 그 희귀 판단의 근거는 기준은 이 갑이 투간되면 갑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암장되고 즉 갑은 투간되지 않고 본기는 투간되지 않고 생진데 중기가 투간됐다 이 얘기죠. 그래, 병이 투간됐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병이 투간되면 이제 수국화를 해가지고 이게 제격으로 바뀌었죠. 상관격이 제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자체로 흉했다가 이게 제격으로 길격으로 바뀌었으니까 더 아름다워진 거죠. 더 아름다워진 거,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지에서부터 인옷을 화구까지가 된 거예요. 화구까지가. 그러면 강력한 재성의 이 근이 돼주는 거죠. 근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왕해서 이게 재성격이 아주 빵빵해진 거죠. 무토까지 투관이 됐다. 여기 이게 무토도 인중에 중기가 투어된 거죠. 병이 투했든 뭐가 투했든 모두 본기가 투어지를 안 했어요. 다 무토도 중기, 병화도 중기예요. 중기가 투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인후술 화국으로 바뀌죠. 화국으로 바뀌었는데 병이 투관되니까 이거는 정제격이 된 거죠. 왕한 통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왕에서 관을 생하는 경우, 관을 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 보면은 이거를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무토가 하면은 이게 관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볼 때 공부 오래 하신 분들도
이게 자평진전의 이게 원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게 제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왕생가는 이게 제격이에요, 제격. 제격이 왕성해서 관을 생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제격이란 얘기죠. 그때 관을 보면은 이제 제가 왕해서 제격이 왕해서 정관을 봤다, 정관을 생했다. 그래서 성격이 된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삼합이 있으면 삼합 위주로 통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제 성격이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이 병에서 무가 투하한 데서 이게 정관격, 제격오고 정관격오고 겸한다. 겸한다는 얘기를 그냥 이 격이 제격 반, 이 무토 정관 반, 얘도 장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관이 여기 이게 식상의 원리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음양을 다 포괄하거든요. 이거 하니까 이제 재죠. 재면은 병정을 다 포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정관으로 해서 어, 어, 재생관으로 좋다. 이렇게 해석해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그 결론은. 그런데 월령이 월겁격이네. 월지겁재네. 거기서 관을 봤다. 이 월령 보니까 이건 상관격이라 경관을 했다. 상관, 경관, 우야 백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사례가 어, 빈번하게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보다 이 삼합이 되면 어떤 때 이 삼합의 오행으로 격을 찾고 그렇지 않고가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간목이 이렇게 투했다. 그러면 이게 상관격입니다. 여기 뭐 인호술이 돼 있다고 그래도 상관격이에요. 이 논리를 몰라요. 이건 번기가 투어면은 이 번기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평진전 원문에서 여전히 상관격을 계속 유지한다, 계속 따른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명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격이고 이거는 상관격이라는. 그래서 생지에서 이렇게 병무, 중기가 투어온 경우와 이렇게 본기가 투어온 경우, 본기가 투어면요 밑에 지지에서 삼합이 됐든 뭐였든 다 격은 안 바뀌어요. 그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평진전 원문에. 이 논리를 모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게 다 흐트러져요. 책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솔직히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자평진전에서 예를 들어놓은 삼합과 관련된 그 명주를 쭉 다 나열해놓고 이런 경우는 삼합에 의해서 격을 잡았고 이런 경우는 삼업보다 뭐 투관된 거 위주로 잡았다. 이 규칙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시중의 대부분의 책입니다. 소생은 아직까지 이런 논리로 그 격을 설명해 놓은 서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아마 소생도 이 자폐용진정 원문을 상당히 오랫동안 비교 검토를 한 끝에 규칙성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요, 설령 이게 여기서 관이 투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관이 투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제격이죠. 관이 투했다고 그래도 제가 왕에서 관을 생하는 것으로 제왕 생관으로 얘기를 해야 옳지 이것을 상관이 관을 봤다. 상관 경관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도 간혹 있죠. 그거보다 여기서 글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본기가 올라오면은 상관격이에요. 여기는 본기가 안 올라왔을 때의 다 문제입니다. 지금 본기가 올라오면 격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밑에 삼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논리를 아시는 분이 의외로 없어요. 원문을 꼼꼼히 안 읽었어요. 이게 격이 변화돼서 서너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또 이제 예를 들어놓은 게요. 을목이 인월에 생하면 이게 월겁격이죠. 월지 겁재를 만나서 즉 녹겁격, 월겁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별도로 월령과 별도로 그 용신을 구해야죠. 찾아야죠. 주로 월겁격, 월지 겁재격에서는 정관이나 재에서 찾는다고 그랬죠. 간혹 칠살이 오면은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상관으로 합사를 하든지 상관으로 대사를 해서 통제를 해야 격이 그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무토가 투했죠. 여기서 본기인 간목이 투오지 않았어요. 간목 투오면 안 변합니다.
무토가 토우면은 이제 무토가 호랑이 마을을 통제 관리한다고 그랬죠. 무토가 이게 주재한다고 그랬어요.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제격이에요. 그러니까 군수도 부군수도 없고 그 다음 서열인 이 무토가 임목 그 호랑이 마을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격이에요. 이 제격이 이제 여기는 이게 이제 녹곡격이라 용신을 원령과 별도로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무토 이꼬로 어, 격이자 재성 격이자 and 그리고 용신이에요. 용신과 격국이 동일한 경우에요. 이건 예외가 아니라. 예, 이렇게 중기 무토가 토해서 제격이 됐다. 여기 제격이 됐다 그랬죠. 위치에 이게 된다. 제격이 됐는데 지지에서 오와 삼합을 하고 회를 하고 술과 회를 했다. 인오수를 했다는 게 화국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경우는요. 이게 월급이 이게 월급이 이게 이제 월급이 됐죠. 여기 월급이 이게 변화를 해가지고 변화를 해서 식상격이라는 거예요. 식상격. 이 부분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봐요. 여기에 중기나 이 중기나 뭐 여기 이런 게 떴을 때는 밑에 삼합이 오면은 이 삼합 오행으로 격을 잡아줘요. 분명히 여기 식상이라고 그랬죠. 인오술은 병정화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하기 때문에 이거를 식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식상. 이걸 대부분 이거를 재성격으로 봐야 될지 분명히 이게 원문에 이게 식상격이 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제격이 아니에요. 식상격이 이제 식상격이 재를 봐서 생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성격이 된 거죠. 격은 식신상관격이에요. 식상격. 그러면은 시기 판단의 기준이 식상이에요. 식상. 시기 판단의 기준이. 그래서 인성을 세게 본다든지 그러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특히 왕지 이런 게. 이게 이 부분과 관련된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 논리를 몰라요. 여기는 이제 인목에서 여기가 투관된 거죠. 그럴 때는 이걸 격으로 안 잡고 이 식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본기가 간목이 투했다. 그러면은 이건 인수격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화니까 비겁격, 비겁격이라고 양인격이나 걸록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인격이래요. 인수격이라고 명문으로 심희천 선생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급적 이게 격국은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원령에서 구한다. 이 논리에 굉장히 충실한 거죠. 이렇게 삼합이 있어도 중기 여기토에서는 이게 격 안 바뀐다. 이 삼합이 우선이다. 얘네들 기운이 가장 강력한 게. 얘들 없으면 이 원령 자체가 워낙 센 건데 원령을 더 강화시켜 주니까 얘들 위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삼합을 이뤘다고 손 치더라도 이렇게 본기가 투했다. 그럼 격 안 바뀌어. 그 얘기거든요. 이 점을 모르시는 분이 이 점을 설명해 주는 책이 없어요. 이제 이게 꼼꼼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월급급이 변화해서 이게 오는 식상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식상격, 식신격 앤드 상관격. 만약에 여기에서 정화가 투 되면은 식신격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병화가 뭐 있다 그러면 상관격이 되는 거죠. 이 지지의 글자들을 천간이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종류는 술을 셀 수 없는 만큼 많다. 술을 셀 수 없거든. 그러나 모두 이런 이 변에서 이런 것은 좋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좋게 되는 것. 뭐죠? 여기 녹곡격이 월곡격이 식진상관으로 좋게 길격으로 살상법인에서 재관인식으로 변하면 좋게 보는 거죠. 이게 재관인식 식격으로 바뀐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변화해서 좋게 되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희귀 판단의 기준이 이런 나머지 글자라든지 나머지 육신이라든지 대운에서 오는 천간 지지의 글자라든지 이게 희귀 판단이 이제 용신 위주로 보는 거죠. 용신이 이거는 뭐죠? 격도 병정하고요.
용신도 병정화예요. 식신상관이에요. 식신상관. 예,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제 격이 변화돼서 좋게 되는 경우는 더 아름답고, 이제 여기까지는 봤죠. 이제 그 반대로 격이 변해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불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때 그 격이 마침내 붕괴된다. 이게 파격이 되느냐? 그러면 벽이 변화해서 불선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놨죠. 병어가 인월달에 태어났다. 아, 이렇게 오면 이게 편인격이죠. 본계 위주로. 편인격인데 본래 인수격이다 이거죠. 인수격은 정편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수격이다 이거 본래. 근데 갑이 불토하고 이게 뭐죠? 본기가 투관되지 않고 이게 있어요. 본기가 투관되면 이게 변격이 안 됩니다. 메인 격이 희귀 판단이 갑이 투관되면 그냥 편의로로 북박입니다. 그냥 북박이. 갑이 투관되지 않고 지지에서 오술, 인오술 화국을 잃었다. 그러면 이게 인오술이 격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죠. 그게 여기에는 병정화를 포괄하는 거죠. 여기에 음양을 다 포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비겁격이 되는 거죠. 평화는 비견이고 정화는 겁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겁격이에요. 비겁격. 이렇게 만나면은 격이 변화돼서 겁이 됐다. 여기 뭐 비자는 없습니다만 아까 식상격에 비추어서 보면은 비견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면 이게 병오는요. 이게 병사는 없어요. 병오만 이게 오가 체는 양이지만 용은 음으로 사용되는 것 사용돼서 그렇죠. 수하고 화가 이런 특성이 있죠. 체와 용이 분리되는. 그리고 병은 여기에도 통분하고요. 병은 여기에도 이제 제왕지죠. 여기는 이제 장생지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로 인호술이 되면은 더 이상 얘가 목이 아니라 다 화로 바뀌었다는 거죠. 토가 아니라 아, 이제 화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삼합이 목고 갑화, 이제 화로 변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성격이 아니라 비겁격이 되는 거예요. 비겁격이. 예. 요런 경우는, 예, 이거 봐요. 인성격은 나를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생해주는 거예요. 비겁격은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이라고 하죠. 재성을. 길을 양자, 목숨 명자, 근원 원자에서 이 재성이 나의 목숨의 원천이에요. 그것을 격이 변격이 돼가지고 이게 비겁이 이제 쟁제를 하는 거죠. 그럼 내 목숨의 원천이 날아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더 안 좋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 희귀 판단을 얘 기준으로 해서 순용을 해야죠. 재관 인식에서 인이니까 인수니까. 근데 이제 비겁은 양인격 아니면은 이제 녹급겁이 되는 거죠. 어느 경우나 통제를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좋았던 것이 시신이었던 것이 이제 역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신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인성이 비겁으로 바뀌어가지고 시기가 나쁘게 작용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은 친구 관계나 이게 이제, 원래 도와주는 우리 어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나 이런 애들이 동료나 피 터지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원래는 희신이었는데 기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친구나 동료나 이런 복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시기가 격이 바뀜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희신은 기신이 되고 기신은 희신이 된다. 이제 여기서 나쁘게 변하면 이제 희신이 기신이 된 경우죠, 요게. 이게 희신이었는데 기신으로 바뀐 거죠. 또 이제 예를 들어보길 평화가 신월에 태어나면 예, 제격, 편제격이죠. 좋은 거죠, 재성은. 예. 그래서 본래 편제다, 편제격이다. 그런데 경금 여기에 모임경 중에 본기가 지장간의 본기가 경금인데 경금이 불투되고 투관되지 않고를 암장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영어도 그렇지만 이 한문도 같은 표현, 같은 단어 쓰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는 본기가 투관되지 않고 이랬지만 여기서는 본기가 암장을 해놨다. 이게 같은 거예요. 본기가 투관되지 않고 임수가 투했다. 여기 임수가 투했다. 이것도 신금의 충기가 투한 거거든요. 충기가. 임수는 신의에서 이게 장생을 얻어요. 인월달에 병화가 투온 거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중기가 투어고. 그러니까 격이 이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자진이 됐다. 그러면 이게 투했으니까 이거를 칠살격으로 봐야 되느냐? 칠살격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신자진 이렇게 하죠. 신자진. 그러면 이게 이 칠살이 신자진 수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 칠살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격 좋았던 것이 변화해서 살격으로 바뀌었다. 이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관살격이 됐죠. 이게 신자진이면은 임수와 개수를 다 포괄, 다 나타낸다고 그랬죠.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개수가 투 되면은 정관격이 될 텐데 이렇게 편관인 임수가 투관이 되니까 이건 살격이라고 명문으로 심희춘 선생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는 재성은 나의 양령 지원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나의 목숨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근원인 거죠. 좋았던 것이 격이 이렇게 질살격으로 변화해가지고 변격이 돼가지고 이 제격이 이제 희신이 아니라 기신으로 바뀐 거예요. 기신으로.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처복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돈 때문에 힘들어진다. 이게 재성이 기신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희신이었던 것이 기신으로 바뀌었다.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임수의 힘이 강력해져서 재생살이 돼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이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변급과 희기에서 보면은 곤기가 투관되면은 변격이 안 돼요. 근데 중기가 투관됐을 때 아니면 이 삼합 밑에서 삼합이 되면은요. 중기가 투관이 됐다든지 그래도 변격이 되는 거예요. 이 지지 삼합에 의해서. 이 논리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몰라요. 이 평균전 이책 내신 분들 책도 다 일관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 동네는 책 쓴 분들도 나 모르고 다 헷갈린다. 그래서 삼합을 인정한 사례, 삼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쭉 다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어떤 규칙성이나 법칙성을 제시해놓은 책을 소생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책도 나와 있는지 소생이 이 원본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책을 최근에는 남의 책을 이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유는 역시 또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모두 변해서 안 좋게 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죠. 불선하게 됐다. 그럼 여기서 그 격이 깨졌다. 여기 인성격인데 비급격으로 오면은 그럼 비급격 자체가 파격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 제격에서 살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살격 자체가 파격으로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제격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격 아니고 이건 살격이야. 그 얘기예요. 살격도 얼마든지 역용을 해서 상신을 제대로 만나면은 귀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관인식은 다 좋은 일만 있고 살상거비는 나쁜 일만 있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재관인식이든 살상거비이든 성격이 되는 게 중요해요. 성격이 되려면 유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또 유력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귀격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살격도 귀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원문에 그 격이 마침내 붕괴된다. 그때 그 격은 이 제격이나 여기서 원래 인격, 원래의 격, 변화되기 전이 붕괴되고 다른 격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평균전 전체를 수미일관되게 통일되게 해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이걸 기초로요. 이걸 모르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런 갑이 투관되지 않았다. 경금이 소장되어 있다. 이게 본기는 투관되지 않고 여기 중기가 투관됐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제요. 본래의 격을 잃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와 관계되느냐? 다 원령의 본기와 해당할 때요. 본기. 본기와 해당할 때. 본기가 투관이 되든지 본기를 천간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그럴 때는 원래 이 격이라는 얘기죠. 또 변화해서 변화하지만 격이 바뀌지만 본래의 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이 변화가 됐는데 본래의 격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예컨대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죠. 제격이죠. 정제격이죠. 여기서요. 병이 투관했다. 여기서 갑이 투관하지 않고 이게 병이 투관했죠. 그러면 이제 정관격이죠. 그런데 또 and 갑이 투했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갑이 투했다. 본기가 투했어요. 병이 투했고 본기가 투하면은 이거는 그 격은 정제격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정제격이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정제격이라는 게. 본기가 투하면 무조건 그게 메인입니다. 메인. 정제격이고 그럼 정관은 어떠냐? 겸한다는 거예요. 겸한다고 그래서 얘 반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겸한다는 의미는 재생관을 한다는 거예요. 재생관. 재생관. 그래서 이 겸격인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서 정관은 겸한다. 그 격을 겸한다. 두 개 겸한다고 그래서 정관격, 이게 제격이자 정관격 5어가 아닙니다. 5어가.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여기 뭐라 했죠? 격은 정제가 이루어진다. 본래의 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이거는 제격이에요. 원칙적으로. 희귀 판단의 근거, 희귀 판단의 기준.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게 좋은 운인지 나쁜 운인지는 다 그 판단 준거 기준점은 이 간목에 있는 거예요. 재성이 있어요. 재성. 재성이니까 어때요? 식상으로 순용을 하든지 정관으로 보호를 해줘. 정관으로 보호를 해줘. 재성인데 운에서 칠살이 왔다. 그럼 합격이에요. 그러면은 기신이 되는 거죠. 기신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운에서 아 이제 아, 이 정화운이 왔다. 예, 예, 정화가 오면은 이게 칠살운이 온 거죠. 그러면은 제가 칠살을 생해요. 그러면 그때 승진이나 뭐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도 남자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신이 온 거죠. 희신이 온 게 아니라. 희귀 판단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본기가 원령의 본기가 투어면은 본기가 희귀 판단의 기준이다. 격이 안 바뀌어요. 격이. 이렇게 명문으로 격은 정직격이다. 아주 현한 거. 그러면 이 경우 정관은 뭐느냐? 겸한다.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본래 이 격을 잃지 않는 경우, 예를 또 을목이 신월달에 태어나면은 이게 정관이죠. 그 여기도 봐요. 아, 여기 임수가 투했다는 거예요. 임수가. 여기 본기인 경금이 투하면은 정관격이죠. 그런데 여기 인수가 투하면은 이게 인성격이죠. 정인격이죠. 이게 중기가 투한 거예요. 중기가. 임수가 투하면은 이렇게 인수격으로 바뀐다는 거죠. 인수격인데 또 무토가 투했다. 무토가. 그러면은 이게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소생이 보기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 15년, 20년 공부했다는 분들도 어, 이걸 격을 제대로 잘 몰라요. 대부분요. 이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이걸 정관격이요. 이 원령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이게 중기가 투여해서 이게 정인격이다 이거. 정인격인데 이렇게 죄를 봐서 제극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정인격이 파격났다. 이렇게 이게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이거를 정관격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이거를 다 뭐라고 하느냐 정인격인데 여기에 중기가 투해서 제극인을 받아서 이게 파격난 거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요, 원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쟤는 능이, 이게 제죠. 무토는 능이,
이게 캐니언입니다. 생할 수 있다, 관을. 이게 신금을 토생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수가, 인수가 재성을 만나서, 인수가 이게 수생목에서 인수인데 재성을 만나서 퇴위한다. 제극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물러난다는 거죠. 극받아서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인성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합격났다는 게 그거거든요. 정인격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재성이 어, 인수를 극해가지고 이거 격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정관은 토생금 재생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이야. 이건 격은 정관격이 이루어진다. 비록 원령의 통군을 했더라도 정인이 임수가 무토의 통군을 했죠. 장생을 얻었으니까요. 격은 정관격이라는 거예요. 임수가 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이. 메인 격은 주된 격은 정관이고 여기 인성은 임수 이거는 겸한다. 겸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정관격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소수예요. 소생이 알기로. 이거는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런 갑이 투어, 본기가 투어인 거. 본기가 투어면은 지지는 쓰임을 기다리고 있다가 천간에서 수간이 되면 쓰임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얘가 활동을 하면 100% 준다고 그랬죠. 100% 시자, 시행할 시자, 행동을 시거든요. 그러면은 지지는 받아들인다고 자평진전 1권 1절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천간과 지지의 관계. 그러면 이 갑이 있으면 인목도 좋은 거예요. 갑이 활동의 결과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로 이 원령이 천간으로 투되면은 그 활동 결과를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지성이 수령으로 오니까 생을 받든지 정관으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보호를. 그것과, 예, 여기도 보면 토생금이 있어요, 정관이. 토생금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아서 이 순용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인성은 이게 월에 통군을 했지만 제극인을 당해서 이걸 못 약하다는 얘기지. 토생금에서 정관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이거를 딱 보고 예, 이건 정관격입니다. 메인 격이 정관격입니다. 희귀 판단의 기준점이 이게 정관이에요. 정관. 얘를 기준으로 대운이나 이런 데서 오는 육신이나 세운이나 이게 희신인지 기신인지 얘를 기준으로 정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격도 정관이고요. 용신도 정관이에요. 정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또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가요. 아,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다. 상관격이죠. 본기가. 그런데 여기도 병이 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투오면은 에, 본기가 투오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제 재성격이죠. 근데 또 역시 갑이 투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 갑이 이 본기 위주입니다. 그러면 상관격이에요. 상관격. 상관격이 재성을 봐가지고 어, 상관이 생재헌경이죠. 상관이 생재헌경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격이 상관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상관격이다. 이거는 상관격. 본기가 투하면은 격이 변화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게 역이나 뭐 중기 투하면은 겸할 수 있느냐 그 보주적으로 사이드로 보는 거 위주지 희귀 판단의 대부분은 희귀 판단은 다 이 격 위주로 하는 거예요. 격이자 용신지 격이자 용신이에요. 그랬어요. 무토가 이제 이 상태에서 무토를 만났어요. 이제 무토를 만나면 무토가 정관이죠. 이게 상관이 이게 상관격에 무토 정관을 오면 상관 경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관경관 우이합백단이다. 이후 정관운이 되면은 이 상관격이 있는 사람이 정관을 본 거라 이 정관이 희신이 아니라 기신인 거예요. 요럴 때 승진이나 남자복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관제 구설 이게 다 말만 나오고 남자를 만나도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이게 위화백단 화의 단초가 100가지나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분명한 게 정강격을 기준으로 희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토 정관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 왜? 상관격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번기가 투했느냐. 왜요? 또 본래의 격을 잃지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병화가 인월달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편인격이죠. 인격이죠. 오술이 합을 하면은 비겁격이죠. 여기는 오술은 병정화를 다 포괄 하니까요. 병화는 비겁이고, 그런 병화가 투관되면은 이제 이런 경우는 아, 걸록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화가 투관된다. 그러면 이게 양간이기 때문에 양인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 네, 그렇죠. 비겁격이죠. 오술이 투관되면 여기 겁재격이다. 비겁격 이게 저기 비견 비자는 견줄 빌자는 없습니다만 아까 식상격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비춰보면 이거는 비격격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서 본계인 인목이 투했다. 인목이 투했다. 인목이 투한 경우 혹시 임수가 투했든지 말든지 그러면 요 상태로 보면은요. 혹이니까 간목이 투한 상태에서 이렇게 임수가 투했든지 안 투했든지 그 얘기예요. 안 투한 경우는 이 경우죠. 요 경우는 아, 여전히 인수격이다 이거야. 이게 인수격이야. 이게 명문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기존의 상황을 따르겠다는 거죠. 기존의 인수격을 따른다. 그래서 여전히 인수격이라. 이게 인격입니다. 인수격. 이렇게 화국이 돼가지고 아까 이게 비겁격. 이게 봐요. 여기서는 인옷을 화국되면은 이게 이제 식상격이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 중기가 투했어요. 이거는 중기가. 그러면 중기를 격을 잡아주지 않아요. 근데 본기를 투하면은 격으로 잡아줘요. 이게 다 화로 돼서 이게 비겁격이라고 얘기 않고 인격이라고 여전히 인수격입니다. 명문으로 아주 다 해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따른다는 거죠. 인수격을 따른다. 이게 계속해서 따른다. 인수격을 따르겠다. 이 차이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몰라요. 어떤 책에도 그런 걸 이렇게 꼬집어서 그 규칙성, 법칙성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격이 깨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비겁격이 인수가 나와가지고 이게 파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격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제 격이 깨지는 경우가 아닌 거고, 이제 칠살이 떴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인수가 편인이 왔고, 아주 일간이 아주 매우 심각하죠. 근데 인성이 왔어요. 나는 굉장히 몸이 막 왕성하고 거기 또 인성이 와서 또 도와줘. 근데 또 칠살이 와가지고 살인상생으로 또 도와줘서 이게 파격 아닙니까? 파격 아니라잖아요. 이게 격이 불파되지, 이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파괴되지 않느냐? 이 칠살이요. 여기 이누스를 화곡을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이 평간으로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게 비겁이 이렇게 왕성해도 이 칠살 때문에 그리고 이 칠살이 인성을 생겨주는 게 이 격을 생겨주는 거예요. 격을. 인격이 인수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격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반면에 여기 이게 삼합이 됐죠. 본기가 투하면은 격이 불변이에요. 여전히 본기 위주예요. 본기 위주. 그런데 여기 중기가 투했어요. 생지에서. 이 문제는 월령이 진술충미, 묘고인 경우에 역이나 중기가 투한 경우도 똑같습니다. 진술충미인 경우에 본기가 투하면 격이 안 바뀌어요. 그 본기가 그냥 격이에요. 격이고 용신이죠. 그리고 희귀 판단의 기준이 그 용신 기준, 그 본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봐요. 이거를 이게 투했는데 이게 무토도 힘이 있어요. 이거는 양인을 얻은 거죠. 제왕을 얻은 거예요, 일종의. 병정화를 같이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장생을 얻었어요. 여기는 또 록을 얻은 것과 유사한 거죠. 이게 신정무가 있죠. 이게 무토도 막강하죠. 또 전체 화국으로, 화생토를 또 봤죠. 그런데 얘를 가장 강력하다고 보지를 않고 이걸 식상격이라는 거예요. 아까 봤죠. 아까.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제격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봤느냐?
예, 여기서 본 겁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인옷을 이 화국을 했죠. 이렇게 제격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녹곡격인데 제격으로 바뀌었어요. 본기가 투하지 않고 중기가 투해서 제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지가 삼합이 와버렸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삼합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얘가 무토가 아무리 뭐 제왕이니 장생이니 로국을 얻었다라고 그래도 이 삼합이 더 파워풀하다는 거죠. 얘가. 예. 또 화생토를 받아서. 그러면 이게 얘가 강해서 재성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식상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월급격이 아니라 월급격이 변화해서 변화화돼서 뭐가 된다? 식신상관격이 식상격이 된다. 이게 음양을 다 포괄한다고 그랬죠. 예, 예, 이거죠. 이게 성격이 된 거예요. 식신격이 식상격이 예, 음양을 포괄하는 게 병정화를 다 포괄하는 거죠. 재성을 봤어요. 이게 식상이 생재한 거예요. 생재한 거. 그래서 이게 성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식상이 식상이 재성을 봐서 생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걸 이제 대부분 이 사례와 본기에 투과하는 이런 경우 보면은 인옷을 화국으니까 삼합 위주로 격을 얘기를 했다 이거죠. 심희춘 선생이. 근데 여기는 똑같이 삼합인데 인성격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차이가 그겁니다. 본기가 투했느냐 아니냐. 예, 그 차이예요. 이 논리는 아까 이 논리하고 같아요. 요것도 많이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인성 정인격의 파격이라고 보는데 이게 관격이라는 거예요. 토생금을 받으니까. 이것과 지금 요 본기가 투한 경우와 이런 여기가 투한 경우 이게 다 혼선이 돼가지고 헷갈려하는 이게 기존 책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소생이 가지고 있는 서적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 원문을 꼼꼼히 이렇게 보면 이런 법칙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초석이고 지금 격이 지금 변화되는 경우와 변화되지 않는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요, 격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병이 신을 봤다, 신월 때에 태어났다. 그럼 편제격이죠. 여기서 여기가 본기가 투 되면은 본기가 투, 경금이 투하면 그냥 편제격이에요, 제격이에요. 근데 본기가 아니라 중기가 투가 됐어요. 중기가. 그러니까 칠사격이 됐죠. 여기서 봉임이라고 그러면 이게 칠사격이 됐다. 여기서 이 표현 안에는 본기는 경금은 불투하고 그 얘기거든요. 임수가 투가 됐다. 그러면 제격이 칠사격으로 바뀐다. 그러면 희귀 판단의 기준이 옛날에는 전에는 제격 이게 희신으로 작용했는데 희신이라 순용어죠. 그래서 식상으로 생을 받거나 정관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희신이 이제 기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칠살로 돼서 얘가 부군수가 다스리는 거죠. 얘가 활동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베풀어 주느냐? 여기 신금한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얘도 아울러서 살이 된 거예요. 살이. 그래서 살격이 된 거죠. 예, 칠살기 안 좋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무토가 투관됐다. 그러면 식신이 제사를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 다시 제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도 토생금 해주잖아요. 칠살은 제살이 됐고 이제 못 써먹는 게 칠살이 이제 이게 통제가 됐고 그래서요. 여기 뭐라 하냐면 어, 여기 식신은 여기 무토 식신은 능이 캔 제어 컨트롤할 수 있다. 살을 컨트롤할 수 있다. 식신 제살한다는 거죠. 임수를 통제 관리한다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다? 재를 생할 수 있다. 토생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제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대부분 요거는 칠살격인데 식신으로 제살이 됐네요. 칠살격은 식신으로 제살을 하니까 칠살격 칠살격이고 용신도 이 칠살 임수다. 상신이 무토 식신이다. 그래서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한다. 칠살격이 평관격이 성격이 됐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 근데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여전히 제격이라는 거예요. 명문으로. 여전히 제격을, 에, 이거는 칠살격이 아니고 제격이에요. 이게 원령이에요, 원령. 본기. 본기가 토생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칠살은 뭐냐? 겸언다는 거예요, 겸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생살 해가지고 안 좋을 것 같으나 이게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식신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봐요. 부귀를 잃지 않는다. 부는 이 제격을 얘기한 거고요. 귀는 이 칠사를 통제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사를 권력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와 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좋은 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칠살격이 성격된 게 아니라 제격이, 이게 제격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요거는요, 아까 요사려고 같은 거죠, 이게. 신금이 이게 중기가 투했는데, 이거는 제가 와가지고 제극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인성격이 박기격이 아니라 이게 토생금에서 이게 본기가 생을 받았다. 본기가 투관해서 투관난 글자로부터 지지가 생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토생금으로 생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건 다 순응의 원리에 의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정관은 재로부터 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아시는 분이 거의 저는, 그리고 소장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대부분이 이 경우예요. 이 경우와 삼합의 경우예요. 근데 명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제격이야. 제격이라고. 제격이지만 부기를 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제격이기 때문에 부를 얻게 되는 거고, 이게 살을 통제 관리했기 때문에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살격으로 봐서 식신으로 제살해서 성격했다. 이거는 원문의 내용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심희천 선생은, 즉 자평진전에서 격은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원령에서 구한다는 이 원칙을 수미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원문을 뜯어봐야 이게 이 글자가 함유하고 있는 뜻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이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는, 이런 것은 아주 매우 많다. 매우 많다. 이 모든 것은 변화돼서 본래의 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본래의 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는요. 원령의 본기가 이렇게 생을 받거나 아니면 본기가 투관돼 가지고 그 투관된 글자가 활동을 해 가지고 본기가 생을 받거나, 원료 이 본기가 투관되면 쓰임을 드러내죠. 쓰임을 드러내면 자평전전 1권 1절에서 시행을 한다. 은혜를 베푼다. 누구한테? 여기 신금에게. 경금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그러면 얘는 받는다고 그랬죠. 받는 대신에 경금에 근이 돼주는 거죠. 지지해준다.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천간으로 본기가 투관이 되거나 이렇게 생을 받으면은 생을 받으면은 이 격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죠. 이게 다 책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사막 관련해서 이 부분, 또 어떤 경우는 이거를 식상격이라고 봤다가, 이런 경우는 이건 비곡격이라고 해야 될 건데 또 인성격이라고 했다가, 이게 갈팡질팡 모두 모르겠다가 대부분입니다. 소생한테 질문 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양인격과 이제 그 노법격이죠. 걸록격과 그 월급격에서 희귀 판단의 기준이 뭐냐? 격과 용신이 어느 때 분리되고 어느 때 분리되지 않느냐? 그것이 확실히 기초 주춧돌이, 이게 주춧돌인데 그게 안 돼 있고, 안 돼 있다 보니까 대운이 왔다 세운이 왔다, 아니면 이 격에서 글자가 이제 육친 관계인데 육친 관계에 이게 자식복이 있는지 처복이 있는지 등등 판단을 하려면은 다 희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주 8글자는 다 원령 격의 용신에 에, 그 대입해서 짝지어서 희귀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신이라고 그랬죠. 격을 어떤 격인지 정할 때도 쓴다고 그래서 용신이고,
격이 정해져 있으면 격이 성격되는데 좋게 작용하는 희신이냐, 아, 불리하게 작용하는 파격으로 요소로 작용하는 귀신이냐 따라서 그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용신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격국과 용신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대운에 오는 천간 지지의 글자, 세운의 글자의 희귀 판단도 전부 다 이 격과 용신에 의해서 희귀 판단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용신이죠. 이게 용신을 제대로 못 잡으면 이 격국과 용신의 관계를 알고 같은 오행인 경우 양인격이나 로커격의 경우는 별도로 용신을 구현하고 그랬죠. 그러면 희귀 판단의 기준은 용신이 되는 거죠. 그 논리와 이게 지금 말씀드린 삼합의 논리 이렇게 아까 토생금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이런 논리 이게 다 엇갈려 가지고 어, 한 번을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거는 기초가 부실해서 사상노각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격을 어떻게 잡느냐, 격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또 상신의 알고리즘, 격을 성격시키는 데는 순용과 역용이라는 그 상신의 알고리즘을 찾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또 격이 어느 때 격이 바뀌느냐, 역이나 중기가 투관된 경우, 또 지지로 삼합으로 오는 경우, 또 대운에 의해서도 봉기가 투관된다든지, 또 이런 경우 대운에 의해서 임수가 왔다. 대운에 임대운이 왔다. 그러면은 칠사격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변격이 되는 거죠. 대운에 의해서도 투관 아니면은 삼합의 논리가 적용된다. 삼합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할지언정 본기가 투하면은 절대 격이 변화되지 않는다. 여기나 중기, 즉 진술충미월은 여기도 여기에 의해서도 격이 변화될 수가 있다. 인신사에는 즉 생지에서는 중기가 투관돼야 된다. 중기. 그래야 격이 변화된다.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혼란스러울 게 없습니다. 아주 일관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여기에 개수가 투관됐어요. 이거를 여기 무임경에서 임수 이게 같은 오행 개수가 투관되면 월령에 개수가 통분됐다고 하는 양반도 있어요. 정관. 전혀 자평진전에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요. 개수는 원령의 통분조차를 못한 거예요. 개수는 여기 신금에서 사제예요. 양이 태어나는 곳에서 음은 죽기만 해요. 음양의 생사편에서 얘기했죠. 절대 심희천 선생은 개수는 이런 정관기억 이게 개수가 투관됐다고 그래도 개수가 이게 천간에 나타났다고 그래서 원령에 이게 통분된 게 아닙니다. 후과는 추출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평진전에 의해서 보면서요. 그런 걸 아, 월에 통보를 했다. 임수가 개수로 투했다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자평진전 원문과는 전혀 거리가 멀은 거예요. 일권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표현이 명문 규정으로 나옵니다. 개수가 나오면 월에 통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건 격이 아니에요. 개수는. 개수가 나오면 이게 정관격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개수가 통분되면 뭐죠? 그냥 이게 편제격이에요. 편제가 정관을 봐서 재생관을 한 거죠. 재생관을 한 거죠. 그래서 정관격이면은 정관이 시기 판단의 기준이 표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관격이 아니고 편제격이면 편제가 시기 판단의 표준이 된다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용신이 왜 용신인지 써먹는다는 의미가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격과 용신이 같은 경우와 격과 용신이 다른 경우 희귀 판단의 기준은 격이 아니라 이름만 허울 뿐이고 양인격, 녹곡격 이런 거 희귀 판단의 기준은 다 용신에 있는 거죠. 희귀 판단의 기준. 예, 이 점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주 굉장히 숨이 일관되게 아주 깔끔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 격이 순위를 한 거냐, 이게 다른 것과 섞여가지고 지저분하느냐. 그러면 격이 순위라면 용신이 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신이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잘 한다는 얘기죠. 좋은 거고 잡됐다. 그러면은 이게 작천수식으로 하면 청탁의 문제면 이게 딱 한 경우예요. 어느 경우에 격국이 청어고 어떤 경우에 탁한지 이걸 이제 순잡이라고 그러죠. 그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